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2대 총선의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이 나자 거대 양당은 4년 전과 같이 위성정당 창당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대구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준비 중이고요. 민주당은 어제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와 논란과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달구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이곡역 내거리 방향, 고속도로 입구에서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 담띠고개에서 연호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서대구나들목 방향, 도청교 지하차도 일대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칠곡중앙대로 팔달교에서 태전내거리 양방향은 막힘없이 지나는 모습이고, 서대구로 신평리내거리에서 평리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북로 산격중학교 삼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화랑로 동대구나들목 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효목내거리 직진 차량은 교통량이 꾸준하지만 원활한 모습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남안동 179.9km 지점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18도, 포항은 19도까지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차차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모레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0도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오는 18일이면 21주기입니다. 추모위원회가 이번 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18일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2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이날 오후 3시에는 중앙로역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도 열립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는 18일까지 중앙로역 기업공간 앞에서 추모 사진전을 엽니다. 유족들은 대구시에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요구하고 있죠. 네, 어제 유족들과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은 중앙로역 기업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약속한 218 추모공원은 여전히 시민안전 테마파크로 추모탑은 안전조형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전동차도 보존 대책 없이 차량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이대로는 참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8년 국민 성금을 보태 지었는데요. 지진 상황 체험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가족들은 이곳에 시민안전 테마파크와 함께 218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을 병기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20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이렇게 명칭 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인근 상인들이 상권에 피해가 간다면서 추모공원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입니다. 건립 당시 대구시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요. 대구시는 반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이 상인들에게는 테마파크가 추모공원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반면 유족에게는 테마파크가 결국 추모공원이 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모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추모사업 문제를 매듭 지어달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 시민들에게 2월은 참 가슴 아픈 달이거든요. 추모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답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죠. 대구 경북 의사단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걸기대회를 통한 정부 압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오늘 오후 7시 대구 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걸기대회를 열지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의료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우려되는데요. 앞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증원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도 검토해 전공의의 파업 참여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와 각 시군에 이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을 확대 운영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30곳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도록 하고 의료원과 보건소 등은 평일 2시간과 토요일 연장 근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미리 진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응급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이 첫 발을 뗐습니다. 사업계획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건데요. 앞으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7,70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 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12.6km로 연결됩니다.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되고요. 차량 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부지로 정해졌습니다. 4호선이 개통하면 대구 도시철도 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에서 수성구민 운동장역, 범어역, 동대구역까지 더해져 6개로 증가합니다.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도시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 도시철도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대구 동북부 지역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도시철도가 4개나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됐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 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 2부장 임종환입니다. 우리 센터는 학생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교 시설 관리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부분 도색, 외부 포장 보수, 운동장 잡초 제거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 학교뿐만 아니고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할 게 없는지, 안전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둘러보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노후된 학교 시설물을 깨끗하게 보수한 후에 학생들이 즐겁게 사용하고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장 보람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실 내부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큰 먼지를 거르는 프리필터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고성능 필터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연 2회 모두 교체합니다. 교체 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교실에 공급되어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준연동형으로 치러지게 될 텐데요. 지난 총선과 같은 방식이지만 여전히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엄기용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공직선거법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47명을 비례대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준연동형이라는 게 연동형의 변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의석 배분 방식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연동형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형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전체 정당 득표율의 10%를 얻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역구의 당선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30석을 받고요. 네. 만약에 지역구 의석에서 30석이 넘을 경우, 예를 들면 100석이 될 경우에는 하나도 못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과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계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연동형 비례제는 어떤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수 정당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경우, 즉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소수 정당 같이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내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제도라고 보죠. 또한 이게 보시면은 연동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정당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달리 말하면은 연동형 비례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서 연동형이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예, 이 준연동형제를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 예. 이제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거대 양당의 통합이 되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 연동형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물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변칙 운영, 위성정당과 같은 이런 문제로 봐야 할까요? 위성 정당은 네. 단식 운영이 맞죠.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거대 정당에서는 위성 정당을 만들 싶은 유혹은 충분히 있겠지만 네. 제도의 취지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변칙 운영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네. 게 현실적으로도 거대 정당도 한석이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다수당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버리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한석이 뭐 소중한 건 사실이겠죠. 거대 양당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뭐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해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만약 위성 정당 방지법이 만들어졌다면은 소선거구제, 뭐 병립형 비례제도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위성 정당에 대한 보호 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네. 저희가 지금 한 21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모든 법안들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은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뭐 정확한 법안이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 지금 거대 양당이죠. 지금 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거대 양당 입장에서 보면 위성 정당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하나요? 거대 양당이 만드는 위성 정당에서는 네. 실패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21대 효과적일 선거에서 것이다. 네. 예, 21대 선거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것을 다 알 거고요. 따라서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비난을 받아도 다수당을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고 네. 유권자는 그런 위성 정당에 분명히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성공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별다른 전략이 없더라도 위성 정당은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에 반면에서 이제 제3지대가 통합한 개혁신당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 위성 정당 안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호 3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죠.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가
뭐 사실상 없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의석에서도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호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이 4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더 얻으면 기호 3번을 달고 나가는 것은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호 3번을 달고 나가게 된다면 이제 제3당으로서의 역할에 뭐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호 3번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유권자들은 그런 거에 인식을. 상당히 반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교섭단체 한 10석 이상을 얻어서 확보한 경우에는 교섭단체 권한이 주어지기 네. 때문에 국고부조금이라는 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개혁신당의 목표는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자, 민주당이 원내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어제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논의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가지는 대중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아이디어가 네. 기본소득당, 지금은 새진보연합이죠. 네. 용해인위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받으실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녹색정의당에 참여하냐 안 하냐가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녹색정의당은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전국 정당 득표율 3%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녹색정의당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3%는 어렵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워낙 소중하니까 물론 모두에게 소중한 의석이다 보니까 녹색정의당 결국에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하고 있는 뭐 정당의 목적도 다르고 그다음에 유성정당이랑 꼼수의 정책 지향을 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이 과연 참여할 것이라는 내부의 반발도 있긴 하겠지만 네. 여전히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혹은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아젠다와 약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이 아마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뭐 이번 주에 보면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제도 안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이 선거제도 그렇다면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병립형하고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지정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정할 때 높은 순위에 있는 번호를 험지 우선 지정한다면 네. 아마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의석이 몇 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구 경북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 지역 후보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구 수성을에서는 네. 민주당 후보가 없거든요. 등록한 후보가 없는데 네. 비례대표 의석을 험지 우선 지정한다고 나온다면 네. 아마도 수성을 같은 경우에도 후보도 나올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대구 지역,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니까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옛날에 그 병립형이 논의됐을 때 네.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또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논의가 됐을 때 네. 험지에 배정한다라는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논의에 뭐 지금 연동형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네. 험지에 배정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그대로 개선한다면 중앙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정치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선거제도가 정해졌으니까 네. 이제는 그 다음 과정을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해지면 투표용지가 최대 78cm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도입했던 기계가 안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던데 이 선거 관리의 문제도 좀 지적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수많은 정당이 나오면 투표용지는 그만큼 길어지겠죠. 네. 근데 사실상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투개표 과정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길이가 선거 관리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표 관리에 있어서 뭐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선관위에서 발표했듯이 네. 시제표 수 검표를 네. 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논란 속에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유권자들은 지금의 선거 제도 논쟁에 큰 관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오늘의 생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네. 지금 꼼수로 지적되고 있는 위성 정당에 대한 평가가 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비례제도 관련한 선거제도가 좀 제대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죠.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정치 이 세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엄기홍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의미 있는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는 달서구의 정책 토론회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남현주 의원 주관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됐는데요. 은둔 고립 위험이 있는 청소년 청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구대학교 이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예방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세대별로 지원책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사실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청년이 되자마자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네. 청소년 때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달서구 의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다루면서 청소년과 청년을 엮었다는 점만 봐도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조금 더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속된 문제라는 인식, 또 그에 맞춘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또 뭐 칭찬할 만한 다른 주제의 토론회도 있었을까요? 네. 1월 31일에는 임민현 의원 주관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공존을 위한 토론회와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발제를 맡은 길고양이 사진사 김하연 작가는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 달서구 동물보호 조례 검토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함께 달서구의 동물과 길고양이 관련 조례 및 정책을 분석한 뒤 타자치구에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길고양이 관련해 다른 예산은 없고 중성화 사업 관련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있던데요. 군의군 5천만 원부터 수성구 1억 60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달성군이 1억 원으로 같은 군 단위인 군의군의 2배 예산이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또 2월 8일 대구 도심 반려견 놀이터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서민우 의원 주관으로 열었는데요. 특색 있는 정책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의회가 2일 임시회를 폐회했는데요. 당일 5분 자유 발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의원이 각종 임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7월경에 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지하조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지시로 숨졌거든요. 네. 작업을 감독하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2명도 구조를 위해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네.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작년 5월에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운영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수석 본부장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매번 인사를 통해 배치되는데요. 지난번 지시사고 책임에 본부장이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5분 자유발언 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황순자 의원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네. 황 의원은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 12월 기준 29,500여 대에 달한다며 환경을 위한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급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대구시도 대기업과 투자 협약 체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신산업 육성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만교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주 6일 대구로 택시 1일 기사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대구시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탑승객에게 대구로 택시를 홍보했습니다. 민심경청은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네. 이 의장은 지난해 택시 운행에서 개방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기사분들에게 듣고 개방 화장실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며 이번에 드는 지적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의장이 택시를 몰면서 민심을 경청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의원들이 보여주기 행사만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민들이 택시를 탈 때 공공요금이나 물가액이 행정부 견제 등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주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을 잘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GO 파일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광장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2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